여러분들은 미래의 요양병원에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가 심하신 어르신들께는 꼭 필요한 기관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곳입니다. 더군다나 요양병원에 놓인 학대 사건이라는 뉴스라도 나오게 되면 절대 가지 말아야지라는 다짐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은퇴 후 안락한 삶을 위해 열심히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노후 자금 못지않게 우리의 건강 또한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을 넉넉히 준비해 놓아도 내가 아프거나 치매에 걸려 긴 노후 생활을 고통과 함께 지내야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과 노후 자금이 어느 한 곳에 치우침 없이 균형이 맞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막연하게 설마 내가 요양병원에 가겠어? 라고 생각하기보단 미리 건강을 챙기는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일 것입니다. 어느 요양병원에 입원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입원하고 나서 그곳 생활을 적은 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현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의 미래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에 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노인의 한숨소리, 요양병원에서. 열심히 살 때는 세월이 총알 같다 하고 쏜 화살 같다 하건만 할 일 없고 쇠하니 세월 가지 않는다 한탄이시더이다.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자식 많은들 무엇하리요? 보고품만 더하더이다. 차라리 정신 놓아버린 저 할머니처럼 세월이 가는지 자식이 왔다 가는지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보아도 몰라보시고 그리움도 사랑도 다 기억에서 지워버렸으니 천진난만하게 주는 하루 세끼 간식만이 유일한 낙이더이다. 자식이 여럿이면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거할 곳 없더이다. 아들, 딸, 자식들 유명인사면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갈 곳 없어 여기까지 흘러왔더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최고학벌 자랑하며 고생도 보람으로 알고 자식 뒷바라지 했던들 무엇하리요? 작디 작은 이 한 몸, 자식 아닌 사람 손에 매인 것을 인생 종착역인 이곳까지가 멀고도 험하였으리. 종착역에 벗은 많으나 마음 나눌 곳 없어 외롭더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맑은 정신은 외롭기만 하더이다. 치매로 정신을 망각함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몸은 쇠하고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괴로움만 더하더이다. 가는 마당에 사랑도 야속함도 그리움도 추억도 정신에서 모두 내려놓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하고 모진 비바람도 다 지나간 조용히 흐르는 저 호수 같은 마음으로. 과거엔 부모들이 자식에게 모든 인생을 투자하고 노후를 보장받기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젠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아니라면 자신이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시대입니다. 아직도 연금 타고 퇴직금 타서 울며 불며 매달리는 자식에게 결혼비용, 사업자금, 취업자금 다 털어주고 빈털터리가 된 부모들이 길거리에 내몰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서로 비참한 꼴이 되지요. 한 푼 없이 늙고 초라한 부모가 자식들에게 더 이상 부모가 아닌 것이 오늘의 세태입니다. 자식에겐 교육까지만 책임져주고 언제까지가 될지 모를 자신의 제3의 인생 노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 현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노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젊은 시절 열심히 일했고 자식을 위해 헌신하였으나 자식이 있어도 내 한 몸 의탁할 수 없고 자식이 아닌 남의 손에 매인 곳으로 온 처량한 신세 한탄 이야기에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나에게도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라는 생각에 겁도 나고 씁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요양병원에 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걱정만 하지 마시고 내가 바라는 노후 생활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특히 골절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노년기에 골절이 생기게 되면 거동이 불편하게 되어 항상 옆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신체적 독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뇌졸중 같은 다른 질환도 신체적 독립을 할 수 없지만 골절은 평소에 조심하고 골다공증 치료만 잘 받아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년기에 고관절 골절이 생기는 경우 4명 중 1명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하였으며 5명 중 1명은 1년 내에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골절 예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노년기 골절의 원인은 골다공증 때문입니다.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생겨 뼈의 양이 줄어들게 되어 뼈가 약해지고 얇아져 잘 부러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와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나 영양제로 보충해야 합니다. 이 2가지 영양소 중 1가지 영양소를 부족하게 먹어서도 안 됩니다.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흡수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90% 이상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비타민 D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햇빛을 쬐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신다면 근력도 생기며 비타민 D도 흡수하게 되니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근력도 골절 예방에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너무 무거운 덤벨을 든다거나 다른 위험한 운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자전거 타기는 조심해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균형 감각도 떨어지기 때문에 혹시 넘어지기라도 하면 바로 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이 제일 좋은 운동입니다. 빨리 걷기, 보폭 늘려 걷기 하면서 근육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스마트폰 보며 걸으시거나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시는 분 없으시겠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그러다 넘어지시게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2번째는 치매 예방입니다. 신체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합니다. 치매는 매우 슬픈 병이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치매와 증상이 비슷한 질환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치매 검사를 자주 하거나 치매 초기 증상이나 전조 증상을 알아차려 조기에 치료할 수 있어야 치매의 급격한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치매인 것이 명확할 때 치매 진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늦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치매의 초기 전조 증상으로는 후각과 미각의 퇴행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만든 음식을 배우자나 자식들이 맛을 보고 예전과 달라졌다고 말을 한다면 치매 초기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 냄새가 희미하게 난다면 후각 기능이 떨어진 것이므로 초기 증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성격 변화도 치매의 전조 증상입니다. 평소에 내성적이고 소심했던 사람이 말이 많고 외향적으로 바뀌거나 호탕하며 적극적이었던 외향적인 사람이 모든 일에 귀찮아하며 누워만 있고 소심해지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바뀌면 치매 전조 증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도인지장애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도인지장애란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조금씩 인지장애가 생기는 증상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망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넘기시면 안 됩니다. 경도인지장애도 치매 초기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기억력이나 인지능력 또는 계산 능력과 언어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만 느끼는 증상이며 주위 가족이나 친구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건망증이 좀 심해지거나 인지 계산 능력이 떨어진 것 같다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경도인지장애를 스스로 알아차려 병원에 가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치매로 가는 시간을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알아차림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늙어서 그렇겠지라고 치부해버리거나 혹은 가족에게 말하기 어려워 망설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치매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느끼게 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상의해서 빨리 진료를 받는 것이 나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더 이롭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 우울증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친구와의 만남도 외출도 귀찮아지고 멍하게 TV만 보며 자주 깜박하는 증상들이 마치 치매와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욕이 떨어지며 불면증, 초조함, 불안감 증상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프고 기운이 없으며 소화불량이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병원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은 치매와 달리 치료를 받게 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우울증도 치매의 원인이기 때문에 우울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치매와 우울증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화는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일을 하고 있어도 일의 해결 방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뇌를 사용한다고 하니 기운이 없다고 누워있지만 마시고 집안일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내가 치매나 우울증 초기라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다면 치매와 우울증은 더 심해지며 운동량 부족으로 근력이 감소하여 신체적 능력까지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매와 우울증의 단점만 주목하여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치료를 받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웃으세요. 많이 웃으면 엔돌핀이 나와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웃음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노화를 촉진합니다. 건강한 정신이 몸의 건강을 지배하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많이 웃고 잘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밝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건강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 옆에서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마음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만 건강을 유지하면서 장수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거동조차 하지 못해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산다면 본인이나 가족에게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100세 시대에 걸맞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기를 응원하는 시니어 탐구 생활이었습니다.